당신은 제3자가 전혀 없었는데도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군중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온 적이 있나요? 사람들 한가운데서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 곁에 서 있어야 할 이가 침묵하거나 함께 웃어버렸기 때문에 배신은 침대 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금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품격이 흥정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될 때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외도는 없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5가지 은밀한 배신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 사적인 일을 누설하기. 신뢰는 감정만이 아니라 두 영혼 사이의 섬세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맡기며 이 얘기는 여기에서 멈춘다 라고 말하는 무언의 합의입니다. 신뢰는 두 사람만의 방에 놓인 거울과도 같아서 친밀함을 비추지만 빗나간 한숨에도 금이 갈 만큼 쉽게 깨집니다. 그 경계가 한마디의 실수로라도 깨지는 순간 신뢰는 예전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낸 편지를 되돌릴 수 없듯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후의 모든 대화에는 얇지만 분명한 경계막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합니다. 인천의 한 작은 모임에서 내 친구 지연은 남편이 그녀의 우울증 치료 이야기를 친척들 앞에서 꺼내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말했을 뿐이야. 남편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에게 그 순간은 불빛과 잔 부딪는 소리 사이에서 안전히 사라지는 첫 체험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란 조명이 비추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나의 사적인 일을 맛을 더하듯 이야기의 양념으로 쓰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신뢰는 유약을 입힌 도자기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얇다는 것을요. 작은 흠집도 물이 스미듯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남들 눈엔 그저 가벼운 농담 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랫동안 소중히 안아온 그릇에 생긴 첫 번째 금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는 자리는 다른 빛으로 반짝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용서는 가능해도 예전 그대로는 돌아가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신뢰에는 경계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약속이 필요하다. 2.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편에 서지 않기.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는 이기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기댈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가 있어야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충성은 모든 것에 동의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같은 편에 서는 선택입니다. 수원의 교사 승아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학생들의 낮은 성적이 도매 올랐고 같은 학교 교사인 남편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험이 좀 부족할 뿐이에요. 방 안에 웃음이 번졌고 승아의 시선은 테이블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군중 한가운데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그가 내 주장을 변호하길 원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를 혼자 두지 않기를 바랐을 뿐. 나도 회의실에서 비슷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내 결정에 대한 공세가 쏟아질 때 나는 기다렸습니다. 고개 한 번의 끄덕임, 그건 저희가 다시 답하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 그러나 돌아온 건 그녀가 좀 예민해요. 라는 미소 섞인 말뿐이었습니다.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자존심의 중심을 정확히 내려눌렀습니다. 그 순간은 바다 한복판에서 마지막 구명부표를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적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건 내 논리를 대신 싸워주는 손이 아니라 내 품위를 함께 지켜주는 어깨입니다. 우리는 집에선 논쟁할 수 있고 거실에선 서로를 바로잡을 수 있고 닫힌 문 뒤에선 거칠게도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한 팀이어야 합니다.
눈빛 하나, 어깨를 톡 건드는 손짓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여기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어떤 아픔은 직설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등 돌림에서 옵니다. 충성은 모든 것에 그래 라고 말하는 재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우리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을 때 서로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용기입니다. 3. 남의 환심을 사려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은 자입니다.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당신을 다치게 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관계에서 진짜 사랑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모임의 웃음 포인트로 내놓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지키기보다 무리에 받아들여지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배신의 한 얼굴입니다. 서울에서 마케팅을 하는 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남편이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얘는 돈을 바람처럼 써요. 절약이란 걸 몰라요. 웃음이 터졌고 은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잔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은지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이 작아졌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모를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껍질이 벗겨져 맨살이 드러난 기분이었거든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인이 내 창업 실패담을 무사히 지나간 해프닝처럼 풀어냈을 때 방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선 아주 작은 쩍 소리가 났습니다. 찬물 속 유리처럼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요. 상처는 언제나 요란하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나를 밟고 오르는 바로 그 작은 순간들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명예 또한 사랑의 일부임을 모를 뿐입니다. 그들은 장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의 웃음은 존중의 경계에서 한 발짝 미끄러지는 일입니다. 내 침묵은 곧 허가증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게 배웁니다. 어쩌면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나를 내 자리에서 스스로 밀어내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 떠나는 것, 바다가 잔잔할 때는 누구나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폭풍 앞에서야 누가 남을지 드러납니다. 존재는 사랑의 가장 조용한 언어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실직하자 아내는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며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그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고 남편은 그저 네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랐다고 가오했습니다. 한 년 뒤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가난 때문이 아니라 빈집의 의자에 나란히 앉지 않았던 날들 사이로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실업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는 유난히 쌉싸래했고 저녁이면 회신 없는 메일함을 다시 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에게 공간을 주고 싶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 없는 공간은 큰데 차갑기만 한 방이라는 것을 나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오늘 괜찮아 라는 짧은 문자 말없이 함께 걷는 공원의 한 바퀴, 등에 올려지는 손 한 번, 우리 여기 있어. 이 작은 것들은 탈락한 이력서를 되돌리진 못하지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키를 잡는 선장이 아니라 옆자리를 지키는 동승자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내 안엔 외로움의 흠집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웠습니다. 폭풍 속에서 등을 보인 존재는 지붕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화려한 순간에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한겨울밤 입김 정도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끈질김에서 빛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서로의 온기로 버팁니다. 5. 공동의 약속보다 사익을 우선하기. 사랑이 돈을 만날 때 신뢰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돈은 사랑을 반으로 가르지는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공동의 약속을 잊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르는 순간 관계의 기초는 빠르게 흔들립니다. 신뢰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면 나는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 대구의 부부 민호와 혜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3년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꿈꿨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전 재산을 친구 회사의 주식에 넣었습니다. 황금 기회라면서요. 결과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 혜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의견을 물을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게 더 아파요. 나는 그녀의 눈에서 금이 가는 빛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라는 배의 노를 함께 쥐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세요. 기회는 돌아올 수 있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유리 같습니다. 붙일 수는 있지만 금은 냄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데에 노골적인 배신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한 사람만이 내 결정이 곧 우리 둘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도 충분하다고요. 맺으며 이 이야기들 어디에도 제3자는 없습니다.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홀로 두었던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무리의 웃음을 내 마음보다 우선한 선택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기회라는 말 앞에 내가 내려놓아졌던 순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수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밟고 지나갔던 발자국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배신은 천둥처럼 오지 않습니다. 살짝 닫히는 문소리로 옵니다. 작아서 자주 넘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잠깐이라도 당신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닿았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